오늘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북미 간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상호 탐색하면서 교착 국면에 빠진 거죠. 회담 불발에 대해서, 노딜에 대해서 상호 복귀해보고 탐색하는 그런 신중한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교착 국면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일거에 타개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북미 관계 촉진자 역할 제대로 하고 왔다고 보십니까? 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일을 해내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하노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는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하면서 빅딜 없이는 북미 간에 어떤 합의도 이제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점진적인 합의도 가능하다 이런 유연성을 확인을 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 제3차 북미 회담도 가능성을 또 열어두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스몰 딜이다. 또는 이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조각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빅딜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또 스몰 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어떤 입장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너무 잘못 알려져서 그런 것이고요. 이른바 이제 빅딜이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종 목표, end goal 또는 최종 상태, end state 이런 거나 또는 포괄 합의, 이른바 comprehensive agreement 이런 것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 또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을 한 그런 세계적 담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한 합의,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의견 일치가 된 것이고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사실은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강경파가 주도해서 단계적 합의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비핵화의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든지 단계적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적 합의, 이른바 스몰 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 북한이 그렇게 나서면 미국은 단계적으로 이 보상을 한다 이런 중재안인데요.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 굿 이너프 딜 우리가 제시했는데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인가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몰 딜의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해가지고 너무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 후퇴되고 역행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촘촘한 그런 합의를 좀 더 이렇게 생략해서 바로 스몰 딜이라기보다는 스몰러 딜, 더 작은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살라미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슬라이스 조각조각 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영변을 먼저
폐쇄를 하겠다. 또는 영변 다음으로 또 뭘 하겠다. 이렇게 네. 좀 굵직굵직하게 단계 넘어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뭐 제재를 좀 어떻게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아주 큰 의미 있는 회담을 하고 오셨다라고 저는 예.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뭐 스몰들이든지 뭐 빅들이든지 굿 네. 이너프들이든지 네. 이게 뭐 방법론 같긴 하지만 사실 방법론이죠. 북미 네. 협상의 핵심이기도 네, 사실 네, 하거든요. 네, 시간이 네. 좀 뭐 걸릴 네.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고요. 예. 종전에는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제재 완화 1도 없다 이런 예. 자세에서 오히려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대화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예. 네. 남북 정상회담 뭐 조만간 열어서 네.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아직 그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네,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4월 27일이면은 판문점 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 아닙니까? 네. 그때를 즈음해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뭐 가능성은 50-50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6.12 싱가포르 그 정상 그 선언의 토대를 닦아놨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회담의 네.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남북 간의 그 정상 간에 만난다면은 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틀을 닦는 그런 정도로 함축적으로 예.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틀을 닦는 회담이어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반드시 뭐 서둘러서 4월 27일 지난해의 판문점 그 남북 정상의 만남의 1주년의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가지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도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보면 5월쯤에 아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즈음에 뭐 우리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선 일왕 즉위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G20가 일본에서 열리고요. 예. 그래서 두 번의 그 이웃 일본에 올 기회가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울 방문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화에 대한 진전을 한번 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서울 오셨을 때는 안개 때문에 그 DMZ 부근을 가시려다가 못 갔어요. 못 갔죠. 이번에 다시 오면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적 담판을 해낸 성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이에 남북 사이에는 DMZ에서 그 GP가 철수가 됐고 또 그 공동 경비 구역의 자유 왕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서해안 한강변에는 공동 수로 조사도 하고요. 이렇게 평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니 이런 게 다 북미 관계의 속도도 좀 병행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실제 평화의 진전을 목격을 하시면 이 북미 회담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서울 방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이 비핵화 문제를 갖고 사실은 뭐 야당이라든가 이 보수 언론들은 이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불신이 굉장히 커져서 이번 회담에서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전망들을 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회의 우려가 불식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공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북미 간의 회담이 성사되려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물샐 틈 없어야 된다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벌 오피스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수긍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보통 어떤 국제적인 회담이 결렬이 되거나 하면
국내에 강경파가 득세를 하는데요. 미국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니까 강경파의 주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원래의 탄성을 회복했어요. 이른바 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때문에 수세에 몰리다가 뮬러 특검의 보고서로 인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의 러시아 개입설 또 사법방해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그 과감한 모험을 감행하는 톱다운 방식의 그런 외교에 능한 것이고 그걸 다시 회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노딜 회담 이후에 비교적 원래의 탄성을 회복했고 북한도 대내적 결속은 다지지만 대외적인 비난, 탓을 돌리는 그런 공방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남북 관계를 잘 풀고 비핵화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데요. 지금의 야당처럼 뜬구름 정상회담을 하고 왔다. 이렇게 1박 3일 그 강행군 외교전을 펼친 그런 정상한테 대내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이 한반도 평화하고 직결된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죠. 어떻든 간에 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북미 중재 노력이 부디 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추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